오늘은 제가 자산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천일 주가 어제는 상한가 가고 오늘은 또 많이 상한가가 같이 갔고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고 왔다가 들쭉날쭉 하는데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 상태부터는 엄청난 변동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건 36만 원대고 지금 41만 원쯤 할 거고 그저께 때는 이게 48만 원인가 갔었죠. 뭐 많이 갔었습니다. 이 자산주가 지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고, 그렇다고 해서 예시로 보여주는 자료를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10배 이상 오른 거는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합니다.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오르기 전에 여러분이 발견하는 자산주를 먼저 사면은, 예를 들어서 4만 원에서 40만 원 같잖아요. 4만 원대 여러분이 사면 손해 볼 수 없는 전략이 되겠죠.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 말고.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거는 100억짜리 빌딩이라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총 자산이 100억인 자산가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부채를 보니까 90억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억에서 90억을 빼면 실제로는 10억밖에 없는 순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통 어떻게 말하고 다니나요? 나 100억 자산가야. 보통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자, 그래서 순자산과 총자산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투자자는 특히 기업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순자산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순자산은 뭐냐면 팔아서 돈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해요. 제가 보는 건. 그냥 단순히 자산 빼기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동차도 있을 거고 설비도 있고 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직기라 칩시다. 방직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방직기는 15억짜리 방직기 한 대당 뭐 그렇게 가격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계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방직 기계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산에 얼마나 평가를 해야 될까요? 회계상으로는 넣겠지만 제가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철값으로 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이 되는 자산들을 따로 분류해서 순자산을 따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랑 비교해서 시가총액보다 순자산이 훨씬 많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뭐냐면 기업의 매매 가격입니다. 인기도라던가 성장성, 안전마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배당 수익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토지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너무 저렴한 것 같은데, 너무 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이 안전마진 보고 들어가 보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 이 회사는 안전마진은 거의 없지만 드론이라던가 AI라던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겠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크게 안전마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가치 투자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성장성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성장주 투자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워렌 버핏은 좀 달라요. 미래에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전마진, 그러니까 미래에 현금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 이거를 보고 투자하니까 성장형 가치 투자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워렌 버핏 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선택이긴 해요. 전통적인 안전마진 보고 하는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 안전마진, 땅, 현금 이런 걸 보고 들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보고서 뭐 뉴스에서 나오죠. PBR 뭐 0.7배니까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PBR이 1.0 이하는 저평가란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에서 자본 총계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뭐 예를 들어 땅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4조면 어떨까요? 이 회사는 땅에 가진 가치 대비 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시가총액은 1조인데 자본이 4조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가진 땅이 4조인데 1조밖에 평가 못 받으니까 0.25배밖에 평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BR 1.0 이하인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단순히 이 PBR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실제 PBR을 구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산의 종류를 한번 분류해 보세요. 회사 자산 종류, 유형자산, 무형자산 쫙 나오거든요. 여기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 토지, 주식, 현금, 외상금입니다. 외상금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보유한 현금은 현금인 거고, 단기 채권 이런 것도 현금이라 봐야 될 거고요. 주식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팔 수 있을까요? 못 파는 경우 많죠. 근데 투자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 계열사 말고 그냥 정말 순수 투자용으로 다른 회사 사둔 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팔 수 있겠죠. 경영권과 상관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토지입니다.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팔 수 없는 토지가 있고 팔아도 되는 토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지를 팔고 좀 더 저렴한 데로 이사 가도 되는 기업. 뭐 대표적으로 뭐 금호타이어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 알짜 뭐 기아도 광주에 알짜배기 땅이 있잖아요. 이거 팔고 이전해도 되면은 더 저렴한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 비싼 토지는 팔아서 현찰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재평가를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고인데 재고가 쓸데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재고 가치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려아연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은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재고 가치가 갑자기 좋아지죠. 예를 들어서 철근 회사들, 철근으로 재고를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강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올라갑니다. 설비는 보통 잘 안 칩니다. 돈을 잘 벌 때는 설비 가치가 들어가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건물 가치는 보통 감가상각을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짜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차량은 보통 안 치죠. 기계도 별로 안 칩니다. 영업권, 특허권, 소프트웨어권,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자산만 따로 구해서 PBR을 구해보자 이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세와 얼마가 차이 나는 걸 구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취득했던 가격이 4천억일 수도 있어요. 토지라던가 주식을. 그러면 장부상에는 4천억에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부동산에 내놔서 팔면 얼마가 되나 보니까 4조 원 정도 되더라.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장부가랑. 그러면 실제로 시총이 1조라면은 이 장부 취득 가격대로 4천억만 가지고 있으니까 순 자산 가치가 이거밖에 없다라 봤을 때 그럼 이 회사는 PBR 2.5배인 비싼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 PBR이 0.25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세가 4조라고 평가가 되면은. 남들한테는 저평가 자산주가 아니었던 기업이지만 제가 발견하고 나면은 저평가 자산주였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걸 하려면 그 기업의 토지 위치 다 알아야 되고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이제 얼마 해보고 뭐 시세 알아보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다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노하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하면 돼요. 대략적으로 막 아주 예리하게 막 4조 7,100, 100억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한 4조에서 5조 사이 되는 것 같아. 3조에서 5조 사이 되는 것 같아. 러프하게 잡아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기업 분석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 번은 뭐냐면 당장 돈이 되는가입니다. 토지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쳐도 예를 들어서 롯데칠성 토지 그 부지 판다는 게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였는데 안 팔았잖아요. 아직까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안 팔면 그 회사는 아직까지 현금 없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 팔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식은 시장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팔고 나서 아마 또 공시를 띄우니까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려면 개발 허가라든가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야지만 이제 매각 의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팔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자, 회사가 팔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그 뭐 4천억짜리 땅이 4조짜리 땅이 돼서 팔리겠구나. 그럼 이 회사는 뭐 5년 안에 뭐 개발까지 해서 4조라는 현금이 들어오겠구나.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4조짜리 땅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100억밖에 없는 그냥 가난한 기업으로 있다가 갑자기 4조라는 현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이 됐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후자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 4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들이 뭐 할까요? 배당 내려줄까요? 배당 잘 안 주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상속이라던가 오너가 정말 아쉬운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봐야 돼요. 아마 더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데 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한다 하겠죠.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기대가 되는 것들이 되면 주가가 더 오르는 거고, 이런 거 하자고 그 현금을 그런 데다 써라고 하면은 그 주가가 좀 내려가게 되겠죠. 우선은 현금화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거고요. 그 다음은 종합해서 적용하는 전략인데,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곧 팔릴 수 있는 자산을 보유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마 매각 의향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되고, 그 뉴스가 나오는 즉시 아마 여러분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꽤 오른 상태일 거예요. 10%, 20%, 30%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첫날 판단을 다 때려야 되겠죠. 첫날 판단해서 이거 가는 거야 아닌 거야 다 계산해 봐야 되겠죠. 러프하게 계산해야 되는 이유가, 빠르게 계산 못하면 하는 사이에 주가가 다 올라가 버려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발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실 PBR 구하기.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돈 되는 순자산만 구해서 나만의 PBR을 구해보는 거죠. 시세 평가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고 기다리는 건데, 보다가 흐름이 이거 아니네, 빨리 빠져야 되겠네 판단해서 그냥 나오는 전략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 더 가겠네,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보유할 건지 팔고 나올 건지 하는 상황 판단은, 이거는 감각이라던가 본인의 욕심, 심리, 지식, 이게 다 결합이 된 종합 예술이 되겠죠. 이거는 뭐 가르쳐 드릴 방법이 없고요. 이거는 연습해 보고 경험해 본 다음에 스스로 하는 게 이제 되는 거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투자해 보고 수익을 내보는 경험을 반복해 보면서 여러분이 자산주 투자에 언제든지 실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볍게 그냥 점심시간 강의라 생각하고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반응 좋으면 계속 만들어 볼게요. 저도 재밌네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내용을 쉽게 풀어서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제가 잘한다 생각하는 분야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고 더 전문적인 내용도 있을 건데, 쉽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과거부터 그런 책들도 많이 써왔었고, 그래서 앞으로 반응이 괜찮으면 많이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